네, 정치여담여담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2시간 가까이 대치했지만 결국 특검은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요. 자, 박진호 논설위원, 어제 이 시간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하고 의심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인 신뢰가 있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결국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에 이제 그 문홍주 특검부와 특검팀 검사 1명 그리고 수사관 1명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이제 수용실 앞에까지 가서 이제 교도소의 교도관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2시간여 만에 10시 50분쯤에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를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고 일단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재차 또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고 또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체온 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런 사실을 구치소 측에 전달을 했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전달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성치 부의장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례도 비춰서 보면 이 조사를 못 받을 정도 건강은 아니라고 들리거든요. 사실상 특검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을 그 변호인 접견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검에게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조사 현장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사 윤석열 시절에 피의자들이 보여왔던 행태거든요. 그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뭔가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아예 수사 장소까지 가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끝까지 비협조적일 거라는 건 예상이 됐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이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해서 굳이 갔을까? 야당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피의자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피의자 윤석열은 끝까지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을 갖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위해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민경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특검 수사에 협조해 봐야 실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만약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구치소장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를 해라 이제 안 하는 그러니까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치소장에게만 할 수 없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 자꾸 부과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특검 수사에 이제 불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고 재판에 가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와서 그 변호인 접견하는 곳에서 많은 수사관들이 와서 현장 수사를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음에도 왜 이렇게 이제 계속 체포만 고집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직접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수감 특혜는 없는지 구치소 측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변호인 접견을 빙자해서 이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이런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이 조사를 불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원래 더운 층에 있었는데 좀 시원한 층으로 옮겼다라는 의혹이 있던데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 그 안에서 환경이 생지옥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용 시설입니다. 네, 저 박진호 논설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아니다. 너무 좁아서 생지옥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방문해서 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서울구치소장이 저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확인된 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방이 화장실을 포함해서 한 6.7제곱미터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 답변했거든요. 이게 평으로 따지면 한 2.03평 크기. 그래서 일반 수용동 독고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치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 수용된 방의 넓이가 확인이 된 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서울구치소의 설명은 이 교도관이 강제 인치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또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같은 이 사고 대비 위한 경우에만 좀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이제 강제 인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접견 시간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할 시간이 수용 이후에 총 395시간 18분으로 나타났거든요. 접견자 수만 해도 348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접견 명단에는 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전 대통령이 일단 수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면회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따진 것이 일반적인 이제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이 경찰이나 검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것 이제 특혜가 아니냐고 좀 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소 변경 접견이라 그래갖고 약간 이제 다른 수용자들과 좀 격리를 위해서 좀 특별한 경우에 장소를 변경해서 접견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특혜로 보느냐 아니냐에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전 대통령이니만큼 약간 이제 다른 수용자들과 겹칠 경우에 뭔가 좀 안전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좀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민경 대변인은 변호사신데 형사 피의자 접견을 가면은 이게 좀 영화에서 보면 이게 중간에 뭐 구멍 뚫린 아크릴판 같은 게 있는 사이에서 서로 뭐 전화기 갖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은 아닌 모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접견은. 저희가 변호인 접견 일반으로 갈 때도 옆에 이제 다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2명이 만약에 앉으면 정말 좁은 그런 변호인 접견실도 그렇게 좁게 되어 있고요. 피고인하고는 이렇게 이제 대화를 저희가 할 수 있고 전화기 없이 코로나 때만 이제 전화기로 저희가 말을 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변호인 접견을 조사실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구치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게 특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이제 피의자들이나 이제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나오시면 정말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있는데 다들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아마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구치소에서 불가피하게 조사실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접견을 395시간을 했다는 건 일종의 좀 특혜라고 봐야 됩니까, 성추현 부의장? 특혜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피의자들이 과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인용이 된 이유가 뭐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말맞출 우려, 뭔가 다른 피의자, 관련 혐의자들에게 압박을 가할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구속의 가장 큰 원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접견을 통해서 계속 외부와 그
단절되지 않고 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련 혐의자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오는 것인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을 때 거부하기 어려워서 가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이후에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변호인이 입회 하에 있을 때 뭔가 압박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이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었던 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접견하고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고 하는 것들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민주당은 이 특별 재판부까지 도입해가지고 특검 활동을 좀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명확하죠. 근데 특별 재판부까지 갈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 검사도 지명했는데 재판부까지 우리가 뭔가 지명한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마 야당에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저는 거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넓은 인맥을 갖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승진했던 뭐 사법부 인사들이 뭔가 조금 비협조적으로 하면서 특검의 좀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특별 재판부까지도 우린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특별 재판부가 고려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특검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은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행보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야당 탄압이라고도 보이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좀 오만한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검도 처음에 이제 발족할 때 야당의 추천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이제 뭐 여당에서 단독으로 이제 추천을 한 인원으로 이제 특검이 꾸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거니라고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이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또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특검이 있는데 이제 특위를 또 만들고 또 특별 재판부까지 만든다는 것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별 재판부에서 이제 결과를 바꾸겠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 대응 특위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늘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조배숙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 집권 여당의 특검에 대한 수사 개입 및 야당 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야당 말살 기도 행위,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강력히 대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함경 대변인 일단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특검이 이제 발족이 되고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잘 협조를 하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특검이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이게 정말로 필요가 없는 부분 그리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제 TF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 민주당에서 여당이 TF를 구성할 게 아니라 사실 야당이 TF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TF를 발족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야당을 말살시키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그 당대표 후보들이 또 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특검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아마 의도에서 저희 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특검의 행보 거침이 없습니다. 자, 박진원 논설위원, 이 내란 특검이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가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래요. 네. 뭘 조사하겠다는 거죠? 역시 뭐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 당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시간 연기 요청 전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3일에 불법 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에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었는데 9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그 의총 장소를 수차례 계속 변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네.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를 특검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직접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국회의장실에서 직접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성춘 부장은 어떻게 봐요?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특검의 이 요청에 아마 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응해서 협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뭔가 이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를 할 때 원래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달할 때도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었고 어쩔 수 없이 좀 당겨야 된다는 요청을 했을 때도 전달을 했을 때도 또다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대한 늦춰달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역시나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상 계엄 해제 투표를 늦추기 위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은 본인이 통화했던 내용, 시간, 판단 이런 것들을 특검에게 다 가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계엄 해제되는 투표 사이에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물론 18명의 의원은 가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네. 그 의원들 이외에 다른 의원들은 왜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글쎄요 직접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뭐 서면 조사를 하든 아무튼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